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주간 딱풀 9월 1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준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 후보 경선을 했고, 또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가서 김은혜 후보에게 패배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을 해서 자객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유승민 전 의원은 이해창 전 총재가 발탁을 처음에 했습니다. KDI에 있었는데, 그래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시켰죠.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을 하고 그때 초창기에 또 대표를 맡고 했을 때 첫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전 의원이. 그리고 비례대표로 있다가 대구 동구을 보궐선거에 나서서 그때부터 동구을에서 사선을 내리했는데, 그때 처음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혁신도시를 동구에 유치한다, 민주당이 그렇게 공약을 해서 이강철 후보, 대구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한 이강철 후보를 내세웠죠. 그때 거기에 유승민 전 의원이 처음에 이 지역구에 도전을 했는데, 보궐선거에 그때 박근혜 당시 대표가 대대적인 지원을 해서 TK의 미래, 차세대 리더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사선을 거기서 했죠. 그런데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초기에 인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이 박근혜 전 당시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비판을 했는데, 그때 윤창중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서 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이 복지 문제에 관련해서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유승민 전 의원이 당시 국회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가 원내대표 때 또 배신의 정치, 이렇게 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이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때 당시 이준석이 이 박근혜 키죠, 이렇게 하면서 당시 청와대에 있던 소위 십상시라고 하는 청와대 젊은 행정관들과 어울리면서 그때 정윤회 문건 파동이 터졌는데, 그 정윤회 문건 파동의 배후에 김무성, 유승민이 있다, KY 라인, 그 이야기가 있었죠. 그것을 그때 청와대 행정관 중 한 명인 엄종환 행정관에게서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김무성, 유승민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김무성 국회의원이 당시 본회의장에서 KY 라인이 수첩을 꺼내드는 들어서 상당히 논란이 일어났죠. 이준석이 갖다 일러 바친 겁니다. 자, 그런데 엄종환 행정관은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준석은 내가 들었다 해서 일러 바쳐서 어쨌든 그때부터 완전히 이 유승민과 이 박근혜 대통령은 완전히 틀어졌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탄핵 정국이 조성되니까, 민주당이 탄핵 정국을 조성을 하니까 유승민은 김무성과 함께 TK의 유승민이 PK의 김무성과 함께 탄핵을 주도를 합니다. 주도를 하고, 그때 일부 보수정당 소속 의원들이 부하내동을 하면서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부하내동을 해서 탄핵이 됐죠. 자, 그때부터 지금 한 세월이 흘러서 이준석이 다시 지금 아버지 친구 유승민은 아버지 친구입니다. 이준석이 지금 이 보수 정당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실에서 처음에 인턴 생활을 하면서 정치판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이준석은 아버지 친구 유승민 국회의원실에. 그리고 어쨌든 유승민의 소개였겠죠. 박근혜 키저로 등장을 하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대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호가호위를 하면서 2013년 2월 25일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는데, 2013년 7월과 8월에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때문에 지금 이것이 시작이 됐죠. 호가호위하면서 이 성상납을 받고, 또 어떤 금품 같은 것도 받고,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이죠.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이 반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 인멸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서 7억 원짜리 각서를 써주고 또 각서를 받고 이러는 바람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거죠. 거기서부터 이 모든 문제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호가호위하고 나서 별로 이 또렷한 직업 없이 이 정치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의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뭐 방송 출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는 간판, 이 젊다, 젊음 이런 것을 무기로 삼아서 또 언변이 상당히 뛰어나죠. 언변이 화려합니다. 그런 걸로 해서 야당 대표까지 됐습니다. 이 당원에서는 그 나경원 후보에게 졌는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여기에는 역선택이 들어가 있죠. 민주당 지지자들도 투표를 합니다. 그 야당 대표가 됐는데 대선 때 뭐 아시다시피 이런저런 말썽을 부렸고 그때마다 윤석열 후보가 포용을 했습니다. 포용을 했는데 결국은 이번에 이 여당 대표가 되고 나서 이 10년 전에 성매매 사건, 성을 상납을 받은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게 됐죠. 그러니 그때 이후에 이준석은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마구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일부 그 의원들이 유승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 일부 의원들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부안해동한 것처럼 지금 또 역시 그런 마찬가지 정치적 이해 득실에 따라서 부안해동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초반에 혼란이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일단 동아일보 오면 보시면은 여당은 지금 새로운 비대위를 만들기 위해서 속도전에 들어갔죠. 5일에 당헌 개정 의결하고 8일에 비대위원장 선출을 해서 추석 전에 이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을 시키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한다. 자, 이런 시나리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뭐 권성동이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그 추석 전에 수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러 가지 흔들기가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일주일에 2번씩 상임 전국위원회 그리고 전국위원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비대위 출범을 하는 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데 그리고 권성동이 퇴진을 하죠. 그런데 갑자기 서병수 나 전국이 그 의장 사회 못 보겠어 하고 사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안철수도 여전히 반발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서병수는 이준석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때 이준석 대표 시절에 그 대선 후보 그 경선관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경선관리준비위원장을 맡았죠.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이준석이 유승민을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이 당에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선 버스 정시 출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경선 준비위원장이 바로 서병수였죠. 그리고 나중에 서병수 동생 서범수 의원이 이준석의 비서실장을 맡는 그런 둘의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서병수가 소위 말하는 윤핵관, 이준석이 이름 붙인 윤핵관과 막 상당히 크게 부딪혔죠. 자, 그런 인연들이 작용을 해서 지금 서병수는 이준석 편에 또 선 겁니다. 그 옆에 기사 보시면은 또 이준석은 계속 그 분란을 일으키는데 친이 친박 몰락 보고도 친윤 욕심에 당이 수렁으로 간다. 자, 과연 누구 욕심일까요? 이준석 또 서병수가 사퇴한 데 대해서 SNS에 글을 올려서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사람 왜 책임져야 할 자들은 갈수록 강분해서 소리 높이며 소신 있는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야 합니까? 이렇게 서병수를 칭찬을 합니다. 자, 이 서울신문도 전격 사퇴 서병수, 등 돌린 안철수 때문에 여당 스텝 고인다. 새로운 비대위가 스텝이 고인다. 안철수가 이렇게 하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 당 대표를 노리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비대위를 해서 조기 전당대회를 하면은 지금 본인이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리하죠. 그래서 가급적 전당대회를 뒤로 놓치려고 합니다. 뒤로 놓쳐서 이 본인이 좀 안착을 하고 나서 당권에 도전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겠죠. 자, 서병수 소신을 지키되 걸림돌이 안 될 것 하면서 사회권을 윤두현 부의장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1월 전당대회 때 1월에 전당대회를 해서 1월 8일 날
이준석의 징계가 끝나니까 이준석도 당대표에 재출마하는 것을 허용을 해야 된다. 자, 이것은 두 사람이 앙숙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의 정치 스케줄 때문이죠. 그리고 이준석은 또 이렇게 어제 또 SNS에서 장제원 의원이 어제 전격적으로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 하고 이선 후퇴를 선언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이 소위 윤핵관을 싫어한다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니까 기술적으로 그들과 멀리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뿐이다. 위장 거세 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마구 하고 있습니다. 자, 장제원은 어제 백의 종군을 선언을 했고 그렇게 되면 권성동 추석 전에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사퇴하라 이 압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핵관이 이선 후퇴하는 신호탄인가? 자, 한국일보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도 이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과 소위 말하는 윤핵관을 동시에 손절하고 이 새로운 이너서클이 구축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일단은 윤핵관이 이선으로 물러나는 상황입니다. 여당 혼란 윤핵관 책임론에 장제원이 응답을 했다. 그리고 개파 정치 오해 사는 행동을 하지 않고 정부 임명직 맡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새 비대위가 출범하면은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권성동에게 무언의 압력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자, 이런 기사도 있고 그 아래 기사 보시면은 서병수 사태로 한숨 돌렸지만 여당 이준석 리스크가 여전하다. 이준석은 어제 또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결국 의와 불의의 싸움 양상이다. 자, 누가 과연 불의인지 그것은 판단을 해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비대위를 저지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도 검토한다. 박근혜 정부 그 탄핵 정국에서 마구 내부에서 흔들던 유승민 그 모습이 지금 다시 계속 떠오릅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대통령이 좀 당이 도와달라 이렇게 최근에 초재선 의원들에게 소속 의원들에게 그런 좀 당부를 했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의원들에게 소속 의원들에게 당이 좀 도와줘야 된다. 조속한 당의 안정을 바란다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초재선 의원들이 화답을 해서 지금 새 비대위를 꾸리는데 일제히 큰 목소리를 내면서 여기에 또 본인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반대하는 뭐 서병수 뭐 이런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태경도 바른정당에서 유승민과 같이 했죠. 이준석. 자, 그런 사람들을 상당히 비판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그 소속 의원들에게 당이 도와줘야 한다. 조속한 당의 안정을 바란다. 이렇게 당부를 했고 초재선 의원들이 어제 아침부터 의원총회 후에 각각 초재선 모임을 갖고 공조하자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분주히 움직였다. 자, 이런 기사고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한 중진 의원은 초재선들이 나서서 정치 선배들의 입을 막는 것은 과거에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다. 또 이렇게 하면서 내부 분란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에서 초재선이 84명입니다. 전체의 73%에 달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정치적 무게감이 달라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어쨌든 지금 이준석이 불을 지르는 바람에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뭐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상황이 돼 가고 있는 것이죠. 이 틈에 이준석은 또 자기 정치를 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자기가 TK 출신이다.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커밍아웃을 하는데 왜 그렇게 커밍아웃을 갑자기 지금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는 그 시점에 본인도 대구 가서 방촌시장 방문하고 자, 한겨레 신문 이준석의 우호적인 한겨레 신문의 분석입니다. TK 적자 띄운 이준석 후일 도모하는 전략 행보다. 자, 갑자기 자기가 TK의 적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친가가 칠곡이고 외가가 달성이고 자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달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선 국회의원을 한 지역이죠. 자, 왜 이럴까? 자, 한겨레 분석을 소개를 드리죠.
저도 뭐 마찬가지 분석을 하고 있지만, 자, 가처분이 인용된 뒤에 7곡을 거점으로 해서 대구의 이런저런 행사에 참석을 하고 언론사 인터뷰도 합니다. 그리고 내 본가도 외가도 TK다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계 개편 같은 장기전을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흡수하기 위한 것 아니냐. 자, 이런 분석을 한겨레가 내놓고 있습니다. 29일에 방촌시장 갔다가 29일에는 달성군 의회, 27일에는 대구 북구 떡볶이 축제 행사장, 칠성시장 막 돌아다닙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고 전국을 고루 다녔던 것과는 달리 TK에 딱 못을 박아서 거기서 마치 본인이 나 TK야. TK가 나는 TK 적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칠곡은 본가, 달성은 외가. 갑자기 달성군을 방문해서 당원 모임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겨레 기사입니다. 이준석이 이처럼 TK 연고를 강조한 적은 없었다. 서울 출생인 그는 아버지가 경북권 나왔죠. 유승민 동기입니다. 세 차례 서울의 노원병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다가 다 낙선했고 지금은 이 지역 당원협의회 회장이다. 당내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다음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두고 당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TK 지역을 다진다. 이런 풀이가 있다. 자, 대구 경북 지역 책임 당원 수는 9만 명입니다. 전체 30만 명이니까 30%. 전대 출마 가능성이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길이 열릴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장기전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견해도 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계와의 사이가 돌이킬 수 없게 돼서 분당, 탈당,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진지다지기를 한다. TK 민심은 윤 대통령에게 상당히 지금 위반한 상태다. 그래서 유승민과 정치적 아버지나 마찬가지인 유승민과 같이 신당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지금 2024년 총선 때 정계 개편설 등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이준석이 멀리 보고 TK의 적자로 자리 잡으라는 것이다. 이것이 이준석의 한 척건의 한겨레에 한 이야기입니다. 7국에 내려간 건 대단한 행보다. 2024년 총선 정계 개편설 등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멀리 보고 TK의 적자로 자리 잡으려는 것이다. 이것이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TK 유권자들은 여전히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배신자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유승민 아바타 이준석이 또 TK를 본인의 정치 생명 연장의 도구로 삼으려 하는 이 시도 과연 성공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에 대구를 찾았죠. 그리고 어제는 또 부산을 갔습니다. 부산에서 산업은행, 이 부산으로 이전한다. 이 확약을 산업은행 회장으로부터 받았다. 이게 부산일보 일면 톡 기사인데, 자, 이렇게 지금 대구, 부산, 그러니까 영남권, 본인의 든든한 우군이 되어야 할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지니 이 현장을 찾아서 행보를 하는, 자, 이런 상황인데, 이준석은 거기에 계속 또 초를 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갔으니까 부산으로 또 가지 않을지 또 갈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지금 하는 이 얄팍한 잔수들을 보면은. 자, 오늘 이런 저런 기사들이 있는데 한 조간신문의 사면 오면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정말 대중신문인지 대중지인지 아니면은 민주당 기관지 민주당 당부인지 한번 보시죠. 자, 사면기사, 가처분 굴레, 법치 훼손, 여론 욕풍, 여당, 새 비대위 띄운다고 해도 암초가 줄줄이 놓여있다. 안 될 거야. 어림도 없어. 그리고 사진은 서병수가 이준석 편에 들면서 전국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직하는 그 사퇴서를 하는 그 사진을 크게 싣고 이렇게 해도 안 돼. 어림도 없어. 그리고 그 옆에는 이 장제원 임명직 공정받지 않겠다 이것을 두고 윤핵관 버러더 권성동까지 해서
전략적 후퇴하나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전략적 후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처분 굴레, 법치 훼손, 여론 욕풍을 막고 있다. 여당이 새 비대위에도 법원의 무효 관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법원 판결까지 다 내다봅니다. 법치 강조와 괴리가 있다. 민심 반영 못한 결정이다. 서병수 비대위 재출범 반대하며 사퇴 해견. 자, 이것이 사면기사입니다. 오면기사는 자, 민주당 민생이 제일이야. 여당 혼돈 속에 이슈를 선점을 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재명이 임명한 사무총장 기사를 이렇게 크게 씁니다. 자, 민주당은 민생에 매진하고 있어. 국민의힘은 자기들끼리만 싸우고 있어. 이것을 사면 오면에 계속 연속적으로 실습니다. 민주당 9월 정기국회 앞두고 워크숍을 열었다. 서민, 노동, 인권 등 5개 분야 22대 법안 선정 우선 입법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악법 보복엔 저지하겠다. 이재명은 내년 예산안이 비정하다고 했다. 그리고 이 민주당 정기국회 22대 입법 과제해서 투표로까지 만듭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권성동 찾아서 취임 인사를 했는데, 자, 이재명이 권성동의 이 팔에 손을 얹고 마치 이렇게 훈계하는 듯한 이런 사진을 또 연출해서 올리죠. 자, 이것이 민주당 기관지가 아니고 진보 좌파 성향 신문, 경향신문의 논조입니다. 자, 그렇지만 검찰의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죠. 자, 경향신문은 이것은 의도적으로 묵살을 합니다. 아예 실지 않습니다. 자, 중앙일보는 오면에 보시면은 검찰이 이재명 정조준 대장동 예고편 위례 칼 빼들었다. 자, 위례 신도시 개발도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처럼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져서 이것을 지금 경찰과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또 다른 리스크죠. 그런데 이것은 경향신문에는 언급도 없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사업, SPC를 설립을 한 것, 민관 특수 목적법인이죠. 그리고 신생회사가 주도한 것, 이런 것들이 대장동과 비슷하다. 유동규, 남욱, 정영학, 인물도 다 겹친다. 그래서 검찰이 호반건설을 비롯해서 20곳을 압수수색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역시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기간에 이뤄진 만큼 이재명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자,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칼럼을 하나 소개를 드리죠. 김순덕 대기자 칼럼인데, 자, 차라리 대통령이 여당 총재 겸임하시라. 총재. 그런데 총재를 영어 알파벳으로 씁니다. CHONGJAE. 자, 왜 이렇게 썼을까요? 차라리 이준석 몰아내려면은 여당 총재 겸임하시라. 이렇게 하면서 총재를 영어 알파벳으로 썼는데, 김건희 여사가 논문에서 유지, 해원수, 유지 이것을 영어 알파벳으로 쓴 것을 비꼬는 거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기법에 따라 CHONGJAE 직이라 해도 누가 감히 문제 삼지 못한다. 총재를 겸임을 하면은 1985년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노태우를 당 대표로 임명한 뒤에 당내 민주화 운운하면 사퇴시킨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박철원 전 장관의 회고록에 나온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몰아내는 지금과 무엇이 다른가? 법치 흔드는 제왕적 대통령 우려스럽다. 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쭉 해서 당내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고 이준석 몰아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준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 초기에 호가호위하면서 성접대를 받은 의혹,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근에 그것을 무마하려고 7억 원짜리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9월 1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